대한민국 1등 정보력 쓰나미 경마. 전국에 계신 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쓰나미 신동준입니다. 자, 2023년 2월 3일 금요경마 쓰나미 오늘 정통경마 분석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월 첫째 주 경마로 들어갑니다. 야, 한 달 금방 갔네요. 3주 경마만 하다 보니까 또 명절도 끼어 있었고 연말도 끼어 있었고 연초 끼어 있었고 아마 상당히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기 뭐 또 경마 좋아하시는 분들, 경마도 또 최근에 어렵게 흘러가기 때문에 또 주로 변수예요. 주로 변수. 주로 때문에 다 그런 거고요. 다행히 이 첫째 주 경마가 이제 부산 경마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요. 제주 경마는 좀 난이도가 있게 흘러갈 것 같아요. 제주 경마는 이 6개 경주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대길 막건이 거의 5배 밑으로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한 난이도가 있고 혼전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부산 경마 편성을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중심들이 있어요. 절반 정도는 중심들이 있고 또 나머지 경주 한 4개의 경주는 혼전이지만은 그래도 크게 터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요. 준비 잘했고요. 화요 방송 때도 미리 예고 드렸지만 아직은 서울 출마표가 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일요일 날 메인 A급 준비하고 있고요. 하여튼 뭐 주종목인 제주하고 서울만큼은 제 자존심이기 때문에, 서울이죠. 자존심이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놓치지는 않아요. 지난주 뭐 금요일 날, 일요일 날 마지막 경주 때 제가 예고를 드렸고요. 여하튼 금요 경마도 좀 더 보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제주 경마 전화 인터뷰,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이 전화 인터뷰에 연결이 돼 있고요. 또 제주 경마 이후에 또 부산에 오늘 예전 기라성 같은 대선배죠. 이 정경목 전문위원이라고, 제가 이따 제주 경마 전화 인터뷰 이후에 제가 또 전화 인터뷰 코너를 하나 만들었으니까요. 좀 더 유익한 방송이 될 겁니다. 자, 본격적인 승부처 고지하면서 부산 방송에 들어가는데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일단 카메라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 승부는요. 1579 4개의 경주 준비를 했습니다. 1579 4개의 경주 메인 승부 출마표로 들어가 볼까요? 부산은 1579. 제주 경마는 당연히 1, 2경주죠. 1, 2경주가 메인입니다. 메인. 제주. 부산은 아마 1경주서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좀 대길 막건을 부러뜨리고 좀 배당 쪽으로 승부를 한번 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1579 4개 경주 해당 경주 가서 한번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부산 1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내산 6등급 1300m입니다. 11마리 접전이고요. 중심은 있어요. 다 함께 달리자라는 마필이죠. 직전 뛰는 거 보니까 상대 2마리가 이제 잘 뛰어졌어요. 7번 다 함께 달리자가 실전 거듭 속에 얘가 부족했던 게 뭐였죠? 발주 능력이었는데 이 발주 능력에 스피드까지 보강이 된 모습을 봤습니다. 직전에 이제 뭐 한계를 본 거 아니냐. 편성 자체가 너무나 약해요. 상대 마필들이 1300에 불리한 조건이고 7번 다 함께 달리자는 뭐 데뷔전만큼 뛰어도 오는 상황이고요. 뭐 직전만큼만 뛰어도 오는 상황이고 뭐 발주에 기복이 있지 않냐. 발주가 늦어도 이 편성은 옵니다. 7번 다 함께 달리자는 강력한 중심이다. 자, 그러면은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는 지금 현장 가면은 안쪽에 이번 슈퍼카넬이랑 7번 다 함께 달리자가 이게 현장 가면 이제 대길까지 부각이 될 겁니다. 이 27의 막건이 대길까지 부각이 될 텐데 이를 들 봐요. 이를 들 봅니다. 왜냐하면 이 권오찬이를 기승했다라는 것도 그렇고 강용곤 조교사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감량을 선택했다라고 봐요. 직전 뛴 거 보면은 최적의 전기를 풀었고 초반 자체가 아예 없는 말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갇히는 그림까지 모래도 못 맞는 말이에요. 바닥까지 밀립니다. 그 라스트 한 발을 쓰기에는 지금 8번 낙동전사도
4개월 동안 공백을 가지고 출전하면서 마필 자체가 완전히 변화를 보인 마필이 지금 8번 낙동전사고요. 9번 스토미데이 같은 경우는 직전에 직선 한 300m 남겨놓고 완전히 갇히면서 진로를 방해당했죠. 그러면서 아쉬움이 있었던 말이에요. 이번에 굉장히 강하게 조교를 시켜놨고요. 마방에서 준비도 굉장히 잘해놨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18조 마필, 10번 가속질 이런 마필들까지 지금 때려보겠다라는 게 내용입니다. 가는 거거든요. 텐도. 직전에 이제 불량주로 해서 라스트 한 발을 쓴 거기 때문에 저는 실전 거듭 속에 기본기 자체는 분명히 더 있는 마필로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해서 제 마번에는 27의 마권은 없어요. 27의 마권은 없고요. 7번 다 함께 달리자 대가리 놓고 첫 경주부터 한번 노림수를 둘 생각입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이 누워서 들으시는 분들이 이 방송에 저도 유튜브 환자기 때문에 누워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뛰는 것을 제가 화요 방송을 빼고는 웬만하면은 제가 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어차피 공부를 다 같이 해야 되거든요. 이 스토미데이는 말뛰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7번 게이트였는데요. 스토미데이 신윤섭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이 7번 게이트 초반에 강하게 밀어봤는데 이거거든요. 중간에 있는 말 강하게 밀어봤는데 마필 자체가 역시 스피드 부분이 많이 빠져요. 여기서도 당했습니다. 3코너 돌기 전에 당하면서 그죠? 맨 바닥까지 밀렸습니다. 전개 자체가 완전히 꼬였죠. 전개 자체가 맨 바닥까지 지금 계속 몰고 있는 거예요. 무리하는 거 여기서 또 갇힙니다. 이게 기승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말을 떨어지지 않기 위해 타는 건지 이미 자리를 못 잡았으면 참아야죠. 맨바닥이에요. 아직도요. 얼마나 3번 전개가 꼬인 거죠. 스토미데이가. 지금 말뛰는 거는 7번이고 출마표를 보면은 9번 게이트에 스토미데이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이 내리막은 잘 탔습니다. 7번 게이트 여기서 이제 채찍 갈아지면서 아주 부조 반응도 좋았습니다. 여기서 직선 한 300m 정도 남겨놓고 여기거든요. 요 시점인데 여기서 그죠? 5번한테 완전히 맞죠. 말 대가리가 지금 5번 그 채찍에 맞아. 정도윤이 채찍에 말 대가리가 맞으면서 완전히 그냥 말이 갸우뚱하면서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진로방에 당했죠. 제가 봤을 때 그런 전개 아니었으면 여기서 걸음 다 뽑여나 하고 나서 한 번 더 뛰었거든. 제가 봤을 때 요 2착은 몰랐어도 3착까지는 충분히 가능했다. 스토미데이가 만약에 3착을 온 성적에 지금 현재 뛰었다라면 인기마로 부각이 되겠죠. 저는 노림수를 둬야 된다라는 판단이에요. 무조건 노림수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1경주부터 제가 승부로 가져가는 이유, 거의 메인급으로 가져가는 이유는 이번 슈퍼카넬 정도는 이긴다라고 보는 거죠. 여하튼 여기에 낙동전사도 4개월의 공백이 있지만 이 앞다리가 조금 높은 고개 자체가 굉장히 높은 말이거든요. 앞에 가야 돼요. 안우성 조교사가 그걸 알아요. 선행부로 보는 거고 스토미데이는 기본기 분명히 있는 말이고요. 여기 가속제일의 승부 의지까지. 그래서 승부를 한번 1경주부터 한번 좀 강하게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2경주로 들어갑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입니다. 10마리 접전인데요. 다소 혼전이에요. 다소 혼전인데 이제 현장 가면은 2번 용산 큰별, 여기 4번 그린 레전드, 뭐 7번 아너로드, 9번 마이멘트라까지 네 마리가 이제 혼전 구도지만은 인기마로 부각이 될 건데요. 일단 저는 4번 그린 레전드하고 9번 마이멘트라의 막권은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다.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왜 부족해 보이냐면 이 지금 4개월 이상 공백을 가지고 출전하는 7번 아너로드라는 마필의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요. 지금 4개월 이상 18주라는 공백을 가지고 출전하는데 이미 작년 12월 10일 날 아너로드가 주행검사를 받았습니다. 재검을. 앞에 갔죠. 인건이가 지금 서울 갔지만은 조인건이가 이 아너로드 가지고 12월 10일 경주를 보면은 범이 내려온다. 이런 마필을 상대로 선행을 주도했어요. 12월 10일 날 주행검사 때. 그리고 이 강용곤 조교사가 뭐가 부족했는지 한 2달 정도 더 있다가 이 아너로드 가지고 다시 주행검사를 받습니다. 1월 28일 날. 이때는 서강주를 불러놓고
의도적으로 따라갑니다. 의도적으로. 모래를 맞춰본 거죠. 이 마필의 단점이 뭐였어요? 9월 30일 날, 작년 9월 30일 날 19조 말 뭐 스타클래스, 니콜라스지 이런 마필들한테 부러진 이유. 그때 당시 니콜라스지나 스타클래스 제가 맞힌 경주지만은 이 같이 뛰었던 아노로드가 인기 몇이었냐면 인기 1위였습니다. 니콜라스지 스타클래스 있는 그 편성에 스타클래스는 이따 나오죠. 니콜라스지 지난주에 인기 2위로 부각이 되고 있었는데 유연명이 타고 부러졌단 말이에요. 약한 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아노로드가 그런 마필들을 상대로 두고 인기 1위였다. 부러진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모래를 못 맞아요. 모래를. 그래서 조인건이가 기승했을 때 주행검사 때는 선행을 나가니까 뭐가 부족해 보이니까 2개월 있다가 다시 주행 재검을 받는데 의도적으로 서강주가 모래를 맞추면서 따라가는 모습을 볼 겁니다. 외곽 불리한 조건 속에서. 말이 이것저것 다 해봤다라는 준비 잘해놓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번, 9번의 마건은 뭔가 2% 그 이상 부족하다. 7번 아노로드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7은 공백이 있지만 제대로 준비를 끝내놓고 저는 출전한다라고 봐요. 여기에 권오찬 문제없다. 감량 3kg까지 읽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7번 아노로드 세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용산 큰별은 믿는지 말 19조 말이죠.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말 주행검사 뛴 거 보면은 옛날 혈통 자체가 얘는 지금 올드 패션드 자마인데요. 옛날에 이제 크리켓이라는 시순말이 있었어요. 크리켓. 이 말은 저희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혈통이었는데 우리 집 말 중에 34조에 있는 아버지가 관리했던 크리켓 자마 중에 동생이 자마가 릴트캣이라는 말이 있어요. 릴트캣. 이 크리켓 자마 중에 콤파스가 작고요. 콤파스가 짧고 머리가 목이 짧아요. 목이. 그런 혈통들이 있거든요. 이 제가 봤을 때 용산 큰별이 딱 그래요. 말이 최고는 490km대 나가지만은 뭔가 좀 밸런스 자체가 흐트러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은 내용을 알아야 되죠. 내용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뭐 현장에서는 이번 용산 큰별이 일단 조교 동영상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조교는 굉장히 좋거든요. 조교가 좋기 때문에 이제 바람을 좀 잡아줄 것 같은데요. 요 말의 잠재력은 자 이쪽에서 좀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좀 알아야 되고 저는 7번 아노로드를 세게 보는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삼경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00 국내산 6등급 경주. 자, 12마리가 장을 겨루는 편성입니다. 상당한 혼전이죠. 상당한 혼전이에요. 자, 19조 마필 이번 패스트 퓨리. 안우성이죠. 19조가 아니라 15조 말이죠. 15조. 이 패스트 퓨리가 저희한테는 분명히 선물을 한번 줬죠. 한번 줬습니다. 10월 28일 경주 때 한번 줬는데 오늘 얘가 선행을 나간다라면은 그대로 내다 꽂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개상 조건 자체가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전개가. 패스트 퓨리가. 그러니까 능력상으로는 밀릴 수 있는데 조건이 좋아졌다. 게이트 안쪽에 저는 단독 선행이라고 봐요. 이번 패스트 퓨리가. 박재희라면은 이건 놓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전개 유리한 말. 이번 패스트 퓨리를 좀 추천을 드릴 생각이고 배당이 만약에 빵 터진다라면은 이 복병권 세력의 마필이 4번 이제 킥앤드러시라는 마필입니다. 이 기록이 밀리지가 않아요. 기록이 1400m 30초를 갖고 있거든요. 무거운 주로에 1400에 1300도 1300m 기록도 23초 무거운 주로에 갖고 있는 말입니다. 게이트 안쪽이라면 뭐 기승기수 때문에 좀 덜 팔리고 말 자체 지금 어차피 골드레이서도 바닥이고 서던조이가 팔리는 이유는 기복 없이 딱 꾸준하게 뛰고 있는데 정동철이에요. 또 상대바로 부각이 되고 있는 미라클원은 김호수의 외곽이고요. 이런 마필들이 모두 다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알파브라보는 직전에 변화 보였다라면서 팔립니까? 김도연 안장에서 최시대를 불러놨기 때문에 거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거든요. 모두 불안 요소가 있다. 상당히 불안 요소. 먹을 것도 없고 배당이. 그래서 저는 공격적인 예상 완전 고배당은 4번 킥앤드러시고요. 여기 이번 패스트 퓨리는 선행 조건. 이게 현장 가면 바람 많이 불 겁니다. 이가 노림수를 둬야 된다. 주로가 가볍다라면 이는 웬만하면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부산 사경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600 국내산 6등급 경주입니다. 12마리 접전이고요. 현장 가면은 아마 승부로 가져갈 건데, 승부로. 현장 가면 이제 승부 경주로 아마 가져갈 겁니다. 인기만 접전구도 아니냐? 인기만 접전구도 맞습니다. 어차피 3번 여스토네이도는 실전 거듭 속의 밸런스 자체가 완전히 잡혀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뭐 어떤 포지션이 나와도 한 자리는 지켜줍니다. 앞에 가든 어쨌든 6천만 원짜리 고가의 말답게 마방에서 매번 이 내용이 나왔던 말인데, 모래 못 맞아, 발주 늦어, 몸싸움에 약해. 직전 뛰는 거 보니까 이제 말이 완전히 살아났어요.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여스토네이도는 이 정도 편성에서는 한 자리를 지켜줄 말. 3은 머리고요. 이 9번 원더풀 임팩트는 모래 반응이 굉장히 심한 말이에요. 모래 반응이. 모래를 아예 못 맞는 말이에요. 바닥이죠. 직전에 바닥까지 밀렸죠. 정도현이 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까지 밀립니다. 바닥에서 라스트 한 발 쓰면 어떡하냐. 12를 못 이겨요. 9가 12를 못 이기기 때문에 안 보는 거예요. 3은 머리고요. 자, 현장 가면 이제 37이 대길입니다. 37이 대길입니다. 어차피 3번 여스토네이도가 발주가 나온다면 얘가 선행이고, 아서킹이지가 외곽 2선을 물고 간다. 주로가 가볍다라면 37의 막고는 형성이 돼요. 충분히 가능한 그림입니다. 그대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왜? 라스트 한 발 있는 두 마리가 모두 외곽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마필들 안쪽 외곽에 선입권이 안 되는 말들이고, 1600의 짧은 말, 액톤 파워나 또 뭐 있어요? 미라클룸 이런 마필들은 안 되는 말 아닙니까? 직전에 최적의 전개를 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37의 앞선 따당의 막건이 문제 형성이 되는 건 맞는 사실인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완털 막건에 집중을 하자 그럴 거예요. 3 놓고 12입니다. 12. 왜 12로 때려야 되냐? 직전에 하만백 이삭이 못 온 이유, 18조 이정표적에서 하마방에서 가서 깨진 말은 분명한데요. 불량 주로였기 때문에, 주로 자체가 완전히 진흙탕 속이었기 때문에 이 발주 자체에서부터 늦었다. 라스트 한 발을 못 썼다라는 게 이제 핑계지만, 복귀를 보면은 아마 감흥이 갈 겁니다. 이번엔 또 준비도 바꿔놨죠. 18조에서 요즘 팍팍 밀어주고 있는 윤형석, 아버지인 윤기정 트랙라이더가 마필 자체를 만들어 놓고 이번엔 윤형석이 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기만 접전 구도지만 3은 온다라는 확신이 있고요. 12 쪽으로 우선 한 방을 들어가야 돼요. 우선 한 방. 그리고 뭐 7번 아서킹이지 정도. 왜? 12이 또 전개가 안 꼬이지 않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저는 뭐 9가 12를 못 이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큰 이변은 없다. 그 대신에 원털 막권에 좀 집중을 하면서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오경주 쓰나미가 준비한 오늘 2차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2차 메인.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는 역시 혼전인데 1번 아너칼이 이제 인기 1위로 부각이 될 겁니다. 왜? 선행이기 때문에 인기 1위입니다. 선행을 갔을 때와 안 갔을 때 차이를 보이는 말. 근데 지금 10번 마이럴러바이나 외곽에 12 브래드 히트 이런 마필들이 선행 아니면 들뛰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1번 아너칼도 주춤한다라면 계속 안쪽에서 외곽에서 경합을 할 때 안쪽 말들이 무너지는 습성을 많이 볼 겁니다. 그러니까 1번 아너칼이 직전에 부러진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놓고 때릴 마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라스트 한 발 있는 두 마리 정도 보고 있는데, 뭐 안쪽에 지금 1번 아너칼이나 여기에 10번 마이럴러바이, 외곽에 12 브래드 히트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을 주도하겠지만 1텐 12이 발주 땅하면 1, 10, 12이 이렇게 뻗어나가겠지만 그 뒤를 물고 들어가는 말, 요 놈이 중심이다. 중심. 뭐 이런 말들은 솔직히 볼 생각 없습니다. 앞서는 버텨준다면 아너칼이 버텨주는 거고, 12 브래드 히트도 직전에 최적의 전개거든요. 여기에 10번 마이럴러바이가 팔리는 이유는 뭐예요? 짧은 말이에요. 마체도 작고. 네? 팔리는 이유는 뭐예요? 거리가 100m 내려왔기 때문에 1200이라서 팔리는 거예요. 짧아요. 말도 작고 외곽이고. 이런 마필들을 들 보고요. 1텐 12 앞에 간다라면 그 뒤를 물고 들어가는, 직전에 사연이 있었던 말, 안돼 베스트가 아니었던 말, 그 마필을 놓고 승부를 볼 생각입니다.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오경주만큼은 좀 욕심을 내면서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까지 설정을 해주셔야지 제가 방송 항상 녹화 방송으로 찍기 때문에 핸드폰에나 알림이 뜹니다. 제 방송을 못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6라운드 들어갑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자, 12마리 접전입니다.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입니다. 혼전이에요. 난이도가 있어, 이 편성 자체가. 상당한 혼전인데. 자, 고배당 그 이상까지 한번, 중배당 그 이상까지 한번 포커스를 둘 생각인데요. 야, 5번 그랜드선도 내용은 나와요. 일단 예전에 뭐 맨 오브 더 스타, 그레이트 캡틴 이런 마필들로 이긴 전력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공백인데 주행검사 재검 봤을 때는 뭐 좋아진 건 못 느끼겠어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야 되고 현장 체중까지 봐야 되는데 이 열하나 베스트 듀오가 이제 직전에 조금 보여줬다라고 팔리는데 얘도 모래 반응이 굉장히 심한 말입니다. 외곽이 분명히 불리한 조건. 초반 자체도 경합에 서두르면 없는 말 아닙니까? 열하나 같은 말도 놓고 때리면 안 돼요.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고. 저는 이 큰 배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6번 오메가거라고 이제 12 밀크데이 이런 마필들에 좀 더 우위를 두고 있습니다. 6세입니다. 6세. 다 뛴 말은 맞습니다. 오메가걸도. 기록에서 밀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1322초, 빠르면 21초 후반대도 갖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한 발 딱 쓴다라면은 뭐 18조 말들 이정표 조교 사마방의 마필들이 꼭 요런 배당에 끌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1300 얘가 주도하는 편성에도 앞선 자빠지고 편성이 아무리 약해도 12 밀크데이인데 김태경 기수기 때문에 덜 팔리죠. 역시 조영배 조교 사마방의 마필들이 요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분명히 외곽이 변수가 될 뿐이지 기본기에선 밀리지가 않는다. 어차피 팔리는 마필들이 스토머게인 이런 마필들이 언제 인기만이었습니까? 저는 좀 큰 배당으로 노림수를 둘 겁니다. 12 밀크데이 쪽으로 좀 더 보고 있고요. 6번 오메가걸 고배당까지 한번 노림수를 두겠습니다. 자, 다음은 7경주 쓰나미가 준비한 하이라이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제가 진짜 이 배당판이 혼전인데 제 얘기 잘 들어요. 이 말은 제가 진짜 중심에 세워놓을 말, 이 중심에 세워놓을 말은요. 내가 어떤 편성에 오는 말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의 단점이 이 발주는 분명히 되는 말이고 힘으로 밀어야 돼. 아시로 밀고 때리고 모래를 안 맞춰야 되는 말이에요. 뚝심으로 버텨내야 될 말이거든요. 그런 말들의 습성을 내가 잘 어떤 편성에 오는 말들인지를 알아요. 근데 여기는 아무리 봐도 선두권 자체가 없어요. 선두권 자체가. 선두권이 없는 편성입니다. 이번 마이송 정도가 선행? 닥터 펜타곤 서두르면 아무것도 없죠. 의도적으로 따라가니까 직전만큼 뛴 겁니다. 이거 앞에 갈 마음이 없거든요, 지금. 외곽의 머니 케이스? 앞에 못 나갑니다. 이번 마이송 정도가 선행이라면 이 편성 제가 하이라이트로 들어가는 이유는 선행도 가능하고요. 편성 자체가. 그리고 최소한의 외곽 2선을 물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옵니다. 그럼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 또 믿는 집 마필. 이건 무조건 때려야죠. 내가 오픈 못합니다. 이거는요. 배당에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중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후차권은 솔직히 내가 좀 더 봐야겠는데 그냥 출마표가 뜨는 순간 야 이건 더 이상의 편성은 없는데 근데 종합분포도를 보니까 혼전이에요. 야 이게 왜 혼전이지? 이거 무조건 놓고 때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승식을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전승식 상한가를 예고 드리면서 부산 7경주 여기서 한번 승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8경주로 들어갑니다. 초락 3등급 1800m 별정 B경주. 자, 12마리 접전입니다. 어려운 경주인데 정수시대는 이제 공백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다리가 약한 말입니다. 다리가 약한 말이에요. 원게이트에 또 선행 나가보겠지만 이번엔 부담 중량이 3개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선행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8번 베텔게우스가 직전에 이제 따라가서도 그 가능성을 봤는데 이번엔 전개가 나오죠. 선행도 가능하고요. 외곽 2선까지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여기까지는 연투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8번 베텔게우스는 전개상 불리함이 전혀 없다. 전개상 2점이 있는 말이고요. 7번 썬더킹도 각지를 찾으면서 따라가면서 한 번 더 뛰는 말. 여기에 클린샷은 뭐 저 지금 시점이 전성기가 되지 않을까. 최근의 경주 계속 좋습니다. 안정적인 중심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일단 8, 9의 막권은 기본 막권이고 12 해남의 뭐 승군전 뭐 이런 마필들도 다 되는 거예요. 7하고 12 같은 말도. 여기 또 하나 싸게 보는 말은 11 역전 명수입니다. 자, 김동영이가 이 마필 타본 경험이 있죠. 2번인가 타본 경험이 있고 이 1800m에 김동영이가 타고
입상 경험이 있습니다. 입상 경험이 1800m에 김동영이 타고, 자 그러면 얘가 여태까지 상태가 안 좋았다. 상태가 베스트가 아니었거든요. 이번엔 왜 노림수를 두냐. 이 역전 명수를 가지고 현장에서 체중 자체가 이 직전 그 직전 12월 18일, 12월 2일 경주, 여기 11월 13일 경주, 여기 10월 14일 경주까지 말이 왜 못 왔습니까? 왜 못 왔을까요? 조견주 왔는데 무거웠다. 무거웠습니다. 잠재력은 무조건 되는 말이에요. 이건 기승기수가 무조건 욕심내거든요. 현장에서 체중 이거 꼭 확인하십시오. 10kg 이상만 빠져나온다라면 저는 공격적으로 아예 11알을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8하고 9, 9하고 8은 기본 막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11알 역전 명수 놓고 배당 쪽으로 3번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는 경주입니다. 자, 다음은 9라운드 혼합 4등급 1600m입니다. 12마리 접전 구도입니다. 자, 쓰나미가 준비한 오늘 3차 메인 승부. 여기서 승부를 보겠습니다. 자, 모든 승식 전승식을 때립니다. 6번 매직 클래스, 7번 금화 인피니티, 12 월드 레전드. 정말 코미디. 예? 이런 게 대길입니다. 다 부러질 수가 있어요. 다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메인 승부 강력한 노림수 승부를 보는데, 제가 주중 화요방송 관심마 빅3 코너 있죠? 그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설명해 놨습니다. 이게 대가리입니다. 대가리. 예, 그거 놓고 때릴 거니까 화요방송 관심마 빅3 방송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준비한 경주는 부산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여튼 반드시 이겨가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제주경마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하고 전화 인터뷰를 연결할 생각이고요. 또 강한남 전문위원 전화 인터뷰 이후 예전 기라성 같은 대선배 정경묵 전문위원이라고 부산만 파고드는 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잠시 쉬었다가 제주경마 전화 인터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경마 이어서 제주경마 전화 인터뷰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하고 전화 인터뷰를 또 해봐야죠. 제주경마 오늘 총 6개 경주가 펼쳐지는데 상당한 혼전구도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강한남 전문위원하고 전화 인터뷰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강한남 전문위원하고 전화 인터뷰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의 강한남입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잘 못 보낼 것 같아요. 서울도 배당이 터지고 부산도 배당이 터지고 제주도 난이도가 있게 계속해서 흐름 자체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서울도 주로가 개판이고요. 부산도 주로가 개판이고, 뭐 어느 날은 안쪽이 무겁고 어느 날은 뭐 선행 가면 안쪽 말들이 그냥 내다 꽂고, 이 경마가 지금 제주도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제주도는 뭐 작년 연말쯤에도 그랬지만은 눈이 많이 왔어요. 정말 올해처럼 살면서 눈이 많이 온 겨울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난주도 경마장에는 거의 무릎 이상에 빠질 정도로 눈이 많이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뭐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지만은 반은 그냥 모래고 반은 눈으로 띄는 그런 경주가 많았고, 또 후반에는 약간 좀 녹으면서 약간 또 주로 흐름이 좀 빨라지면서 좀 갈피를 못 잡는 뭐 그런 부분이 많았던 경주였습니다. 어쨌든 뭐 예상을 할 때는 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고 또 예상을 하지만은 또 현장 가면은 사실 또 생각했던 말이 안 들어왔을 때는 좀 머리가 약간 하얘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뭐 예상과 입장이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상관없이 적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팬 여러분께 지난주 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금요일 날은 좀 고전했지만은 토요일 날 그래도 중배당 원툴 막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삼복승 배당이 좀 아깝네요. 그 2번 283배짜리인데 하여튼 뭐 8번 3번에 맞고 35배짜리 적중은 있었는데요. 하여튼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제주 경마도 그렇고요. 하여튼 오늘 이제 2월 첫째 주 경마로 들어서는데 금주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금주도 전반적으로 뭐 강축이 있는 경주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인기마 접전 경주, 인기마 혼전 편성 몇 개가 있고, 나머지 마필은 또 축이 어느 정도 또 노려볼 만한 인기마라도 또 후착이 뭐 상당히 좀 혼전도가 있는 그런 편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경마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배당 흐름으로 이어질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한남 전문위원 2월 첫째 주 경마 제주 금요 경마 총 6개의 경주가 펼쳐지는데요. 오늘 메인 승부 준비한 경주는 몇 경주입니까? 네, 금요 5경주 메인 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제주 5경주입니다. 일단 해당 경주 가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1경주부터 한번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1라운드 900m입니다. 제주마 5등급 경주고요. 1경주부터 이제 혼전도를 보이고 있어요. 네, 비슷한 전력의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인데 지금 뭐 3번 비궁이 이제 공백을 두면서 뭐 감량 있죠. 요즘에는 뭐 진짜 공백만 있다라면 거의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무섭고 게이트까지 또 안쪽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뭐 4번 달빛스타, 6번 뭐 1단고, 외곽이 10번 매력 투혼까지 네, 혼전입니다. 뭐 중심만 잘 잡는다라면 1경주뿐만이 아니라 이 6개의 경주 자체가 이 다적중보다는 뭐 한두 경주의 상황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인기마 중에서는 6번이 가장 나은 전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뷔 전에 이제 여유있게 우승을 한 마필인데 12월 24일 때는 뭐 기록 자체가 워낙에 느렸던 눈이 상당히 많이 왔던 경주라서 눈이 많이 왔던 기록이 늦었던 경주인데 뭐 1단고는 워낙에 뭐 훈련 때 걸음이 인상적이었던 마필이라서 뭐 큰 실수만 안 하면 뭐 승군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나머지 마필들 뭐 상대마로는 일단 10번 매력 투혼이 뭐 직전에 저희들이 놓고 갔던 마필, 뭐 휴양 갔다 와서 이 마필도 변화가 뚜렷한 마필이기 때문에 10번마 매력 투혼이 뭐 상대마로서는 가장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뭐 한두 정도는 뭐 그렇게 인기 없고 마필 중에 특별하게 눈에 들어오는 마필은 없고, 뭐 현장에서 한번 빈틈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 뭐 당일 현장에서 한번 찾아봐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소 혼전도를 보이고 있지만은 6번 1단고의 잠재력을 굉장히 높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록에서 일단 지금 뭐 상대 마필들보다 뭐 진짜 일단은 09초라는 기록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마필의 잠재력을 모르고서 지금 배당판 자체가 의외로 혼전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역시 강한남 전문위원은 이제 조교 내용도 좋고 말의 이제 잠재력 봤을 때 09초라는 기록은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여하튼 뭐 이런 거는 뭐 선물 받아가야죠. 상당한 혼전이거든요. 6번 1단고는 웬만하면 올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라면은 6을 놓고 공략한다라면 1경주 어렵지 않게 경주 자체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2라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00m입니다. 제주마 5등급 경주로 펼쳐지는데요. 역시 혼전입니다. 뭐 7번 전농혁신, 뭐 10번 낭만세상, 9번 일사천리, 3강구도로 이제 배당판 자체가 형성이 될 것 같고, 또 공백 있는 5번 청룡도가 그 틈을 가세할 것 같은데 혼전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직전에 같이 뛰었던 마필, 입상했던 마필이 낭만세상에 그리고 전농혁신 10번, 7번이 뭐 동반 입상한 마필인데 7은 늘 좀 불안 요소는 있는 마필이에요. 워낙에 좀 주행이 악백기가 있는 마필이라 가지고 초반에 좀 앞선에 못 나오고 묻히면은 또 상당히 좀 저조한 성적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 외곽에는 10번만 낭만세상은 뭐 주행 자체는 좀 깔끔한 마필이에요. 뭐 외곽으로 밀린 것 빼놓고는 뭐 직전 상태 상당히 잘 이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게이트만 관건이지 마필 상태는 이상이 없는 모습입니다.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4번마 작은별, 그리고 5번 청룡도, 6번 신해공주, 뭐 4, 5, 6 정도가 이제 변수로 보고 있는데, 작은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상당히 좀 지구력이 부족했던 마필이지만은 직전 뛰고 나서 상당히 오랜 시간 지구력 보강에 충실했던 마필이고, 청룡도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휴양 갔다 왔는데 이 마필이 외부에서는 마체를 봐서 좀 관리를 하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안으로 기대는 부분,
뭐 요게 훈련 때 좀 기대는 악벽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강수환 기수가 얼마만큼 잡아주냐에 따라서 성적이 좀 좌지우지 될 것 같습니다. 4번, 5번의 변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10번 낭만세상 인기마 중에서는 이제 외곽이 변수가 될 뿐이지 10번 낭만세상이 우위에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7번 전동혁신이 이제 상당히 팔리는 상황이지만 마필 자체가 이제 악벽기, 기복이 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복병권 세력의 두 마리 4번 작은별, 5번 청룡도 이런 마필들이 준비를 잘 해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 쪽 4번, 5번, 4번 이 두 마리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제주 3라운드로 들어가 볼게요. 1000m 제주마 5등급 경주입니다. 10마리가 장을 겨루는데요. 5번 수상공주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아요. 5번 수상공주 혈통 기대치가 좀 있는 마필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4번 미소공주, 안쪽에 1번 강력신화, 원게이트 2점, 여기 8번 장군대자의 기습 조건, 뭐 이런 마필들 역시 혼전 구도입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다라는 판단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뭐 인기만 좀 접전 경주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8번 장군대자 같은 경우에는 직전 휴양 복귀 전에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물론 뭐 게이트가 유리한 조건이었지만은 뛰었던 내용으로 보면 자력으로 우승한 그런 마필로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장군대자는 뭐 예전에 기억을 해보면은 이 마을이 상당히 둔탁한 그런 마필이고 좀 힘으로 뛰는 뭐 꾸역꾸역 뛰는 스타일이었는데 직전부터 마체 자체가 상당히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뭐 이번에 준비 과정에도 보니까는 마체 자체가 진짜 확연히 달랐다는 걸 좀 느꼈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기권 중에서는 팔로마 장군대자가 뭐 연투를 이어갈 수 있는 마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마 수상공주도 직전 뛰고 나서 뭐 상당히 준비를 잘하고 출전을 하고 있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뭐 1번 강력신화, 4번 미소공주, 6번만 행복한 순간도 이번에는 좀 체중을 빼고 나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마필들의 뭐 후차권 도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혼전이지만 이제 인기만 접전 구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배당판 자체는 떠 있다라는 건데 역시 중심. 뭐 지금 너도 나도 팔립니다. 8번 장군대자의 직전 우승은 우연이 아니다. 뭐 여유는 없었는데요. 힘으로 뛰는 마필이지만은 직전에 휴양 이후 마필의 부드러운 모습, 빠릿해진 모습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이번에 완벽한 출주 주기 속에 자력으로 이긴 전력이라면은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은 8번 장군대자에 분명히 우위를 두고 있다라는 거고요. 1번 강력신화, 4번 미소공주, 5번 수상공주까지 상태 이상 없는 내용. 여기 6번 행복한 순간에 복병권 역할까지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4라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입니다. 강남 전문연의 메인 승부가 오경주라고 했죠? 네네. 네, 제주 오경주, 제주 4라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상당한 역시 혼전입니다. 10번 명가소리, 9번 삼다비행. 인기만데 두 마리가 외곽으로 다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혼전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명가소리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훈련 패턴은 좋은 마필이에요. 계속 강훈련을 이제 소화를 하고 출전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 좀 전개가 워낙에 좀 좋아가지고 저는 그 전개에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좀 아쉽게 삼착을 했던 마필입니다. 게이트가 밀린 거 빼놓고는 뭐 여전히 훈련 때 그러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지금 휴양 마필들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6번마 백호군자, 7번마 달의 강자, 8번마 인류시대, 6번, 7번, 8번이 이제 휴양 같은 복귀전을 치르는 마필들인데, 자, 이런 마필들이 마체 상태가 뭐 전보다는 좀 더 좋아진 그런 마체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의 이제 현장에서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6번, 7번, 8번 세 마필의 좀 변수가 좀 높은 그런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바람이 얼마나 불지는 모르겠지만 6, 7, 8이 다 덜 팔리는 마필들이에요. 또 이런 마필들이 또 상태만 올라왔다라면 또 되는 말들이고요. 하여튼 인기마 중에는 10번 명가소리 뭐 이상 없다, 뭐 문제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휴양 마필들 현장까지 안고 가면서 6, 7, 8 이 세 마리는 배당으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제주 5라운드. 오늘 강한남 전문위원이 준비한 제주경마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1110m입니다. 제주마 4군 경주 10마리가 장을 겨루는 편성인데, 자, 7번 범나비도 직전에 이제 강한남 전문위원이 강하게 한번 노림수를 뒀던 말이고, 10번 성공스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두 마리 동반 입상했다라면서 이제 인기마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하튼 상당한 혼전이고 강한 남자 문연이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7번 범납이나 10번 성공스타나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두 마리가 인기마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팔리는 마필들 뭐 봉성대로라든지 탐라제국이라든지 뭐 이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모두 다 강한 남자 문연이 꿰고 있는 마필들이거든요. 뭐가 들어와도 배당은 나올 수 있는 경주 강한 남자 문연의 메인 승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7번 범나비하고 10번 성공스타는 뭐 저희들이 직전에 이제 적중을 했던 마필들인데 두 마필이 동반 다시 입상하기는 좀 어려운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두 마필이 동반 입상을 한다면은 뭐 저희 맞고는 좀 휴지가 될 것 같은데 뭐 인기급 마필들이 뭐 탐라제국도 팔리고 있고 한데 뭐 딱 한두 정도만 안고 갈 거예요. 나머지 마필들은 이번에 좀 더 힘들 거로 보고 있고 좀 덜 팔리는 마필 중에서 이 마필이 좀 부족한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상당히 이번에 보완 훈련을 하면서 훈련 때도 뭐 상당히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 한 방에 일단 포커스를 실어보도록 하겠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도 또 계속적으로 주로 흐름이 좀 안 맞아서 좀 못 뛰었던 마필 이 마필까지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만 한두에 복병급 마필 한 두 마필 이렇게 좀 째려보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일단은 느낌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경주이기 때문에 인기급 마필이 들어와도 좋고 복병끼리 들어와도 대박이 나올 수 있는 경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좀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텐의 막권이 불안하다, 부러진다라는 거죠. 여기 이번 탐라제국까지 이제 인기마로 부각이 되겠지만 27텐이 현장 가면은 3강 구도로 배당판이 형성이 되는데 이 중에 한두 정도만 안고 갈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복병권 마필을 중심에 세워놓고 뭐 중고배당까지 중배당 그 이상까지도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강한 남자 문연의 메인 승부입니다. 자, 10마리 꽉 찬 편성이지만은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뭐 탐라신화라든지 뭐 금란지교라든지 여기에 지금 봉성대로라든지 이게 강한 남자문이 전부 꿰고 있는 말들이거든요. 조교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뛰는 마필인 걸 알고 있고 상대마가 지금 7번 범납이나 10번 성공스타 이 정도의 마필들이 상대마라면은 안 될 이유가 없다라는 진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여하튼 중배당 그 이상까지 노림수를 두고 있는 강한 남자 문연의 메인 승부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마지막 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자, 10마리 접전 구도입니다. 마지막까지 혼전이네요. 근데 안쪽에 이제 5개월의 공백, 실질적으로는 이제 9개월의 공백이죠. 이번 일울성이라는 마필이 현장 가면 이제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 것 같아요. 인기 1위까지 부각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휴양마 이번 일울성에 대해서 좀 언급 좀 해주시고요. 1번 대성대왕이 지금 최근에 계속된 상승세 이게 우연이 아닌지 진짜 잠재력이 있는 말인지 이런 마필들 지금 5번 추상열일 이런 마필들 10번 명성여걸까지 매번 팔리는 마필들인데 기복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뛰었던 전력에서는 대성대왕이 좀 나아 보이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상대에 상관없이 꾸준히 뛰고 있고 직전 승군전에 바로 또 입상을 했던 전력이에요. 오늘 또 1번 게이트, 게이트 여건도 좋고, 편성도 직전하고 비슷한 편성이기 때문에, 뛰었던 전력에서는 1번만 대성당이 가장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만 이제 일울성이, 이제, 건 한 1년 가까이 다 돼 가는데, 승군전에 휴양 복귀전을 이제 승군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울성 같은 경우에는 휴양 가기 전에 좀 잘 뛰었던 전력인데, 오히려 못 뛰었다가 휴양 갔다 오면 또 복병 역할은 하는데 이게 또 뻔히 보이는 인기만데 말은 괜찮아요. 훈련 때 그럼 보니까 마체도 상당히 좀 날렵해지고 외부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들어온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일울성도 이번에 휴양 복귀전이지만은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을 보고 있습니다. 오마의 추상열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전효정 기술을 한번 기용하면서 한 번 더 이제 마필 능력을 끌어내보려고 그랬는데 주로 흐름이 안 맞아 했었는지 의외로 좀 기대 이하의 걸음
하지만 뭐 훈련 때 걸으면 문제 없더라고요. 뭐 언제든지 뭐 기본 능력을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전력으로 보고 있고 뭐 한두 정도 더 보면은 7번마 한백용장이 이 마필도 역시 저희들이 직전에 놓고 배당으로 적중했던 마필인데 뭐 승군전이지만은 뭐 레이팅 100에서는 뛰었던 마필이에요. 예전에 한백용장이 오히려 1000m보다는 뭐 추임력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거리 자체가 1200이라면은 뭐 승군전도 한 번 더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번 대성대왕 문제없다. 기본 능력 안정적인 중심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2번 일월성 휴양 이후 분명히 이거는 조교 변화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잘 준비해서 잘 해왔다라는 거고요. 5번 추상열일의 직전 입상 실패는 이제 주로 때문에 좀 그런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리고요. 7번 한백용장은 승군전이지만 기본기에서 밀리지 않는 말. 그래서 이제 혼전이지만은 1번, 2번, 5번 인기마 중에서는 1, 2, 5가 낫다. 7번 한백용장의 잠재력까지 4마리로 압축. 현장까지 고려하면서 이제 중심에 좀 심혈을 기울이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강남 전문연의 제주 메인 승부는 제주 오경주입니다. 아까도 언급드렸지만은 강력한 언급이 있었고요. 인기마 2마리에 동반 입상은 없다. 인기마 3마리 중에 1마리만 가져갈 생각이고요. 복대복 맞고 아예 복병을 놓고 승부로 들어가겠다. 강력한 예고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경주가 어렵든 어쨌든 그 메인 승부에 항구를 한다라면은 거의 상황이 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제주경마 전화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강남 전문위원님 현장에서 좋은 성적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오늘 준비한 전화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까도 또 오프닝에 예고했지만은요. 오늘 부산에 전화 인터뷰 하나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우리 부산 현지로 가가지고 부산 옛날 이제 정보력으로 임했던 전문가인데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한번 임하면서 좀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부산 분석, 뭐 제주 분석까지 다 끝냈는데요. 오늘 아까 오프닝에 언급드렸듯이 오늘 부산만 전문으로 하는 예전에 이제 기자 출신이죠. 우리 정경묵 전문위원입니다.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에 이제 경마문화신문에서 근무를 했고 취재 기자로서 서울과 부산을 왕래하면서 조교사와 기수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던 그런 기라성 같은 선배였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정도 예상가 활동을 그만두고 개인 일에 집중을 하면서 좀 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좋게 일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예상가의 길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산 경마만을 집중을 하면서 부산에만 올인할 생각이다라고 합니다. 뭐 긴 설명 필요 없이 오늘 우리 정통경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뭐 좋은 선물을 또 준다라고 하니까요. 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번 주가 데뷔예요. 이번 주가 데뷔이기 때문에 좋은 선물 뭐 연결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경묵 전문위원 제가 전화 인터뷰를 지금 연결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자, 연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저랑은 뭐 호용호제하면서 이렇게 잘 지내왔고 예전 전문가 활동할 때도 저랑 굉장히 친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이제 개인 일을 하다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본연의 임무로 돌아왔는데요. 서울, 제주, 서울은 예상을 하죠? 서울은 원래 서울 예상을 하다가 예. 부산 개장한 이후에 이제 부산에 내려서 부산만 전문적으로 했었죠. 그리고 제주는 한 적이 없고. 예, 맞습니다. 예. 여하튼 예전 경마문화신문이라고 기억날 겁니다. 지금은 이름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경마문화에서 메인 페이지를 그냥 일면에 우리 정경묵 전문위원이 항상 나왔고요. 그 뒤에도
항상 그 기수나 조교사하고 이렇게 어깨 동무하면서 취재를 열심히 하면서 이 경마문화 신문을 지금 이 자리로 끌어올려 놓은 전문위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경묵 전문위원이지 않나, 저는 정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다시 힘든 길을 선택했는데, 일단 우리 정통경마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첫 인사예요. 일단 첫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예상과 데뷔 이후 뭐 저보다 당연히 대선배지만은 오늘 실질적인 뭐 새해 인사는 물론이고 오늘 첫 방송의 첫 인사기 때문에 일단 우리 정통경마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첫 방송인 만큼 오늘 상당히 준비를 잘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추천마 2마리 하고 메인 승부까지 싹 오픈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일단 인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한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또다시 이렇게 예상계에 좀 발을 들이게 됐는데, 많은 고민을 했어요. 많은 고민했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후배들도 많이 좀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길도 안내해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정통 경마를 통해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직은 뭐 오랜 경마 경험은 있지만은 한 3년 치다 보니까 진짜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욕심내지 않고 여러분들과 정통 경마 팬 여러분들과 좋은 결과 얻도록 아무튼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첫 방송에 금요일 총 9개 경주가 펼쳐지는데, 오늘 자신 있는 경주 한 경주 준비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부산 6경주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준비하는 과정은 뭐 부산 위주로 전에는 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취재도 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다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뭐 우리 쓰나미 전문위원들지만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되는 그런 시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연관성 있는 쪽으로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래도 기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스 아니면 정보 이런 식으로 이제 슬로건을 세워가면서 일을 했는데, 정경묵 전문위원이 추구하는 예상 패턴, 정보, 뭐 조교, 복귀, 데이터, 뭐 편성 전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구하는 예상 패턴은 어떤 게 줍니까? 그러니까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경마장 생활과 많은 분들과 그리고 지금은 거진 다 후배들이 되어 있는 그리고 동료들과 많은 뭐 친분을 쌓으면서 뭐 소수 정보라는 것보다는 그냥 인맥적으로 서로 무시할 수 없는 뭐 식사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수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정경묵 전문위원 오늘 첫 방송인데, 그래도 관심을 두고 있는 마방들 한 몇 조로 볼 수 있나요? 그건 뭐 사실 여기서 오픈을 하게 되면은 네. 뭐 저는 상관이 없는데 그 당사자들한테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무슨 그 경주 그 마방 분석을 많이 한다. 뭐 그렇다 그러면은 뭐 주된 마방들은 많이 있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마방은 첫 번째로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4조죠. 특히 아마 14조를 올해 2023년도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올해 성적이 벌써 1월달에 3승과 2차 2회를 한 마방이고, 앞으로 대형 마주도 영입을 하고 있고요. 말들이 상당히 좀 수급이 잘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14조, 그리고 뭐 19조 같은 경우 19조, 그리고 22조, 그리고 뭐 6조. 그러니까 나열을 하다 보면 거진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실 뭐 없다고 할 수, 뭐 모르는 마방이 없을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보면은 이렇게 좀 제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마방이, 어디 또 공부하는 마방 15조 안우성 마방 같은 경우에도 신경을 쓰고 있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윤기종 트랙라이더를 아시나요? 저는 잘 몰라요. 예전에 기승했을 때는 그거를 알았는데 지금은 여기 와서는 트랙라이더하고는 별로 연계가 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9조 김영관 조교사 다음으로 저는 이 윤기종 트랙라이더가 이 부산의 대장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근데
한 가지 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예. 그 윤기정 트랙라이더가 손이 좋아요. 손이 좋은 걸 인정합니다. 손이 좋은 걸 인정하는데 좀 어떨 때 보면은 조교 내용이라도 보면 너무 강합니다. 말이.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는 말을 갖고 계속 이렇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다르게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어떤 마필을 가지고 단기간에 뽑아먹고 그 마필이 도태를 시키는 게 아니라 특히 외국인 조교사들의 마필을 보면 꾸준하게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꾸준하게 가려고. 그래서 외국인 조교사들은 거진 윤기정 트랙라이더를 훈련을 안 끌고 오죠. 왜? 너무 강하니까요. 그러니까 당장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은 효과를 상당히 볼 수는 있겠지만은 향후 마필이 아마 부담을 좀 느끼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는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첫 방송에 오늘 우리 정경목 전문위원이 우리 정통영마 시청자 여러분들께 일단 추천마 2마리를 선물로 줄 것입니다. 그리고 메인 승부는 이따 6라운드에 가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더 풀어보기로 하고요. 자, 좋습니다. 오늘 정경목 전문위원의 추천마 2마리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마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 추천 마필은 사경주입니다. 사경주의 스페셜 팩트란 마필을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번 주 이렇게 출마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수들이 이상하게 없죠. 일단 유현명 기수는 부상으로 인해서 한 3개월 정도 기승을 못할 것 같고요. 서성훈 기수도 정지로 인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수 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 스페셜 팩트라는 마필은 그런 걱정을 없애고 김어수 기수가 연속으로 기승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편성상 1600m 거리에 절대로 불리할 이유가 없는 말이에요. 체구는 조금 왜소하지만은 그리고 그동안에 1월 6일날 경주라든지 12월 16일날 경주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닥에서 날라오는 이런 탄력이 마지막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1600에서 앞선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인기 마필들이 첫 거리를 뛰는 마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 늘어나도 부담이 없는 스페셜 팩트가 아마 이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자신을 가지고 이번 경주에 지금 스페셜 팩트를 노력을 예정입니다. 말이 좀 안으로 기대는 습성이 있는 말, 사행기가 있는 말인데 뭐 괜찮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첫 기승을 하는 기수들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겠지만은 김호수 기수가 이마필을 3번을 타고 지난번 경주와 12월 16일의 경주에서는 어느 정도 말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본 느낌으로서는 이거는 이제 때릴 때가 왔다라는 지금 느낌을 확실히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교 내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조교했을 때 불량함이 지금 많이 잡히면서 스피드가 상당히 좀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스페셜 팩트를 한번 노려고 가더라도 절대 아쉬움을 가질 이유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추천 마필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추천 마필은 8경주인데요. 여기는 조금 어려운 혼전 경주인데 2마리를 추천해 드릴 겁니다. 네. 2마리를 추천해 드릴 건데 첫 번째는 7번마 썬더킹이라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12월 2일날 경주에서 이 마필이 3착으로 올 때 복귀를 한번 보시면요. 이 마필이 원래 선행마였어요. 선행마였는데 그동안 선행을 안 가려고 의도적으로 잡고 나옵니다. 맨 바닥으로 갑니다. 근데 12월 2일날 맨 바닥에서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이 밀려 들어왔다 할 정도로 라스트에서 안쪽에서 밀려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1월 6일날 경주에 만약에 송경윤 기수가 이걸 탔다라면 저는 입상했다고 봐요. 입상했다고 봅니다. 근데 정도윤 기수로 바뀌면서 이 마필의 특성을 파악을 못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썬더킹이라는 마필은 송경윤 기수와 손이 제일 잘 맞는 마필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발씀에서 절대로 밀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록적인 면에서도 절대 밀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썬더킹을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마리는 바로 5번 기적의 적토마예요. 같이 뛰었죠. 그때 썬더킹을 이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썬더킹이 베스트를 다 했던 베스트를 안 했다라면 기적의 적토마는 베스트를 다 했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 제가 이 마필을 추천을 드리냐면은 그동안은 부중 때문에 고생을 좀 했다라면 이번에는 박종호 기수를 기승시키면서 부중을 확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추임마들이 부중을 타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의 적토마는 어차피 11점 하방에서는 승부는 시켜야 돼요.
승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동안 신윤석 기술을 계속 기승시켜서 아쉽게 아쉬움을 남기다 보니까 이번에는 감량 기술을 기용시키면서 분명히 추입을 할 때, 그리고 요즘은 꼬마 기수들이 맨 뒤에서 있다가 날라오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박종호 기수도 저의 예측대로 아마 썬더킹과 같이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8경주에 두 마리, 역시 복병권 세력으로 팔리는 두 마리. 하나는 7번 썬더킹이고요. 5번 네. 기적의 적토마까지. 지금 뭐 인기도는 어차피 8번 베텔게우스나 여기 9번 클린샷, 외곽의 열둘 해남에머, 3강으로 이제 배당판 자체가 형성이 될 텐데, 복병권 세력 역시 우리 정경묵 전문위원은 배당 쪽으로 포커스를 두는 전문위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공격적인 예상 7번 썬더킹, 5번 기적의 적토마 두 마리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6라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정경묵 전문위원이 우리 정통경마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장 자신있게 준비한 경주며, 오늘 예, 여기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을 한번 오픈해 드리겠다, 뭐 이런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한 경주겠죠. 또 오늘 첫 방송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를 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1400m입니다. 국내선 5등급 경주, 역시 배당판 자체. 오늘 부산 9개 경주 중 가장 혼전도를 보이는 경주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 걸리면 제대로 한구라를 할 수 있는 경주인데, 자, 메인 승부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예, 사연이 아주 있는 말이 있죠. 바로 7번 OK 스타는 마필입니다.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14조 윤영훈 마방인데요. 이 마필이 직전 경주의 패인이 어떤 패인인가 철저하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니, 이 마필이 그전 경주에 최시대 기수가 그리고 최상현 기수가 결승을 했을 때 라스트에 와서 완전 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필이 10월 뛰고 나서 소속주로 이적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14조로 온 것이죠. 그리고 12월 16일 날 경주 이 마필을 마방에서도 사실 퍼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퍼지지 않았어요. 원인이 무엇이냐? 이 마필이 소속주로 옮기고 나서 훈련 패턴을 바꾼 겁니다. 훈련 패턴을 바꾸고 이 당시에 바로 윤기정 트랙라이더가 이 마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인 윤영석 기술을 채우고 승부를 받고, 그 다음에 1월 13일 날 경주에 연속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연속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말이 많이 올라왔죠. 한번 이기고 나서 기대를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또다시 선행을 가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 그 당시 불량주로로 스타트에서 좀 늦은 감이 있었고 너무 빠른 레이스를 만나갖고 말이 나중에 퍼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 마필이 워낙 지금 그 먹성이 좋답니다. 먹성이 좋아갖고 이번에 나올 때도 분명히 체중이 불어서 나올 것인데, 편성을 보니 OK 스타가 무리하지 않아도 앞선을 갑니다. 가장 빠른 마필이 나이스데이라는 마필인데요. 4번 나이스데이는 4코너 돌면 쓰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4번 7번이 같이 앞선에서 경주를 하다가 4코너 딱 도는 순간에 4번이 서면 7번은 선두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퍼진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그리고 14조 마방에서도 이 마필에 대한 거는 기대가 앞으로 한두 단계는 더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자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경주에서 많은 마필들을 봤지만은 그나마 이 마필을 갖고 한번 우리 정통경마 팬 여러분들한테 선물 한번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배당판 자체는 완전히 혼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구력 부족한 4번 나이스데이가 이끄는 편성소, 외곽 2선을 물고 들어가겠다라는 7번 오케이스타의 선전, 직전에 입상 실패 이유를 정확히 알고 들어가는 경주. 이번엔 현장에서 채식이 좋기 때문에 체중까지 불어나온다라면 안쪽에 4번 나이스데이 정도는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외곽에서 넘어가는 그림, 4코너 돌면서 일단 넘어가면서 버티는 그런 최적의 전개 조건이라면은 이번엔 올 수 있다. 전개상 2점까지, 조교의 내용까지, 여기에 14조의 성부 의지까지, 7번 오케이스타를 강력하게, 이게 배당판 자체가 지금 떠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오케이스타만 온다라면은 우리 정통경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노림수는 인기마가 아닌 7번 오케이스타이기 때문에 DM말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정경묵 전문위원회 드리는 선물 7번 오케이스타였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수요 방송에 임해 주실 것이고요. 정경묵 전문위원님, 네네. 네, 현장에서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 정통경마 팬 여러분들한테 많은 첫 인상, 좋은 인상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경주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울, 부산이든 제주든 전화 인터뷰든 다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2월 첫째 주 기분 좋게 스타트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미비했던 부분 최선 다해 준비해가지고 우리 정통경마 시청자 여러분들께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경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